또 신청을.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부분인데 잠시만. 어디 가려고? 저번 시간에 했던 기억 잘 되살려 보세요.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 자, 이 부분이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조각을 냈는가. 여기 조각을 낸 게 1이 생략되어 있는데 1을 n 등분한 k번째, 여기는 위치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을 n 등분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1을 조각을 했으니까요, 간격은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똑같이 맞추었을 때 간격이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적분 간격이 1이 된다. 시작점이 어디일까? K에다 0을 대입해 보니까 출발도 안 했을 때는 0인 거죠. 그렇다면 그 위치에서 시작점은 0이고, 그 다음에 K가 N까지 달려갈 테니까 도착 지점은 1이 되는 형태고, 괄호는 함수고, 그래서 이것이 구분구조법 조각, 여기는 높이, 여기에는 가로의 일정한 길이, 그 조각들을 더하세요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여기 함수 x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더 추가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1이 있네요. 그러면 K에 시작도 안 한 거, K에다 만약에 0을 집어넣어 보면 시작점은 1이죠. 그 다음에 K가 끝까지 달려가면 N까지 달려갈 거 아니야. 4. 그러면 도착 지점은 1에서 4까지면, 간격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3. 3이 돼야 되는데 얘는 2가 있네. 그러면 괄호 속에 이 3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야 되겠죠. 얘를 3으로 바꿀 겁니다. 그럼 앞에다 뭐를 곱해줄까? 2분의 4. 여기 할까요? 네. 3분의 2 해야 되겠죠. 그럼 3 약분하고 원래 있던 2는 저기 앞에 갔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괄호가 fx를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3분의 2에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4까지 x의 3승을 적분하세요 라는. 그래서 여기 p랑 여기 p가 같으면 간격이 맞는데 둘이가 다르다면 얘가 우선입니다. 괄호 속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얘는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이 좀 필요할 텐데, 여기 2가 있고요, 여기도 2가 있습니다. 둘은 간격이 숫자가 같으니까 이 2를 간격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함수는 뭐가 될까? 괄호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함수는 x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간격이 2인데 시작점이 어디다? 4가 될 것이다. 간격이 2니까 이 부분은 인테그랄 4에서 6까지 x를 적분하세요. 적분까지 해봅시다. 2분의 1의 x제곱에다가 4랑 6 대입하니까 36에서 16을 뺍니다. 10이 된다. 그 말은 극한값이 1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숫자가 다르네요.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3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1로 바꾸고 3을 앞으로 보낼 겁니다. 함수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x 4승이고요. 시작점은 1이고 간격이 1입니다. 그래서 3의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의 4승을 적분합시다. 이렇게 바꾸면 되고, 3의, 자, 이거 적분하면 5분의 1의 x의 5승이 됩니다. 1에서 2는 5분의 3 앞으로 빼고요. 2의 5승 32에서 1의 5승 1을 뺍니다. 그러면 31, 이렇게 해서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태가 다 주어지면 좋은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마주할 문제는 시그마가 없는 형태일 겁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가장 오른쪽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그러면 n분의 뭐가 필요했죠. 여기서는 n분의 p든 1이든 p는 나중에 맞춰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4개가 있으면 이걸 3개로 바꾸고 1개는 저 바깥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 1 숫자는 필요하면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로 바꾸어 볼까요? 변하는 거는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하죠. 1, 2, n. 얘를 k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변하는 거, 자 n 3승에 n 더하기 k에 대해서 전체 3승이 되고 n분의 1이 되겠다. 우리 n분의 k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 3이 같으니까 이 n을 안으로 넣어 줍시다.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에 1 더하기 n분의 k에 대해서 전체 3승 곱하기 n분의 1이 되죠. 이제는 아는 형태네요. 시작점 간격은 둘 다 1로 같네요. 1에서 2까지 적분인 것 같고 함수는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x의 3승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다. 뭐 쉽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 하는 김에 하나 더 해봅시다. 이건 뭐 쉬우니까 여러분 하시고 도형 가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까지일 텐데 봅시다. 리미트 존재하고요. 시그마 존재하고요. n분의 1까지는 괜찮다. 그럼 얘만 표현을 하면 되겠네. bk, ck를 표현합시다. bk는 여기 있고 ck는 여기 있습니다. k번째 여기는 bk, ck. 자, 그러면 bc가 1이라 그랬는데 얘를 n 등분 하는 거죠. 땅땅땅.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첫 번째 길이는 닮은 비를 쓰면 여기가 1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n일 거 아니야. b가 여기 n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1개, 여기는 n개. 그래 닮은 비가 1대 n이구나. 그럼 여기가 1이라면 b1 c1은 n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성질에 의해서 bk, ck는 n분의 k다.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니까 리미트 시그마에 n분의 k에 4에 n분의 1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근데 저기는 시그마가 n-1까지인데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k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여기 0 대입하면 이 값이 0이죠. 맞잖아. 마지막 부분은 대입하면 변형이 생기는데 여기 0은 들어가도 0이니까 1을 0으로 바꿔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개수가 n개는 되는 거잖아. 여기를 손대지 말고 시작점을 0이 어떤 의미일까? 0을 대입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를 첫 번째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0 여기 그러면 도형이 이 안쪽으로 생길 텐데 이게 첫 번째 도형이 아니라 여기 짝대기가 첫 번째 도형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또 도형을 안쪽으로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잘게 쪼개면 이런 오차들이 줄어들 거 아니야.
맞나요?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 왜 개수가 하나 부족하지? 라고 한다 그러면 초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 안쪽으로 도형을 만들었구나. 무슨 말이냐? 바깥쪽으로 도형 만들면 어떻게 될까? 또 비슷한 그림 같은 문제에서 바깥으로 도형을 만든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개만 해보면 첫 번째가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이, 두 번째는 이런 직사각형이, 세 번째는 이런 직사각형,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되죠. 직사각형에서 밑변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래쪽 직사각형 조각 중에서 아래 변이 삼각형에 걸리는 형태고요. 이 부분은 직사각형 중에서 윗부분이 걸리는 형태죠. 이 조각들을 더하면 오차가 튀어나온 오차들이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잘게 쪼개면 이건 역시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리미트 n분의 1인데 이번에 이거는 1부터 n까지 bk, ck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적분하면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왜 하나 부족할까? 0부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직사각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는 아마 센에서 있을 테니까 우리 그 시험 대비할 때 2학기 때 2학기 아니죠 1학기 기말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미는 있습니다. 수식이 달라지니까요. 적분은 똑같아요. 이거 적분해도 이거 나옵니다. 다만 1부터 n-1인지 그러니까 0이 들어가면 0이 되어버리니까 0이 n-1인지 1부터 n인지는 이 수열적 표현은 분명 다르죠. 나중에 극한 보내면 같아질지 몰라도 수열에서는 식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극한값은 같고 극한이 같다라는 말은 적분값은 같고 그래서 차이가 있긴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 도형으로 넓이 표현할 거냐 안쪽 도형으로 넓이를 표현할 거냐 차이 정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제죠. 하는 김에 1시간 정도에서 설명 좀 더 하고 2n 조각, 3n 조각은 나중에 좀 풀고 합시다. 지금은 자 곡선과 X축 사이 넓이 보겠습니다. 넓이 이제는 적분값에서 조금 벗어나 볼까요? 넓이는 절대값 치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념 어프로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적분은 음수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다면 fx가 이렇게 있다면 a에서 b까지 적분하게 되면 얘는 음수값 나옵니다. 왜냐면 높이가 음수거든요. 함수값이 높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넓이랑 적분은 좀 미세한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양수 부분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양수 부분은 그냥 적분을 하게 되면 그대로 넓이가 나오는데 음수 부분에서는 어떨까? 음수 부분에서는 이 부분 넓이는 실제로 구하면 음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양수로 바꾸어 주어도 되고요. fx 전체를 절대값을 씌워서 위로 보낸 다음에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fx를 마이너스 fx로 만든다라는 것은 절대값 fx 자체를 양수화 시킨 다음에 적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는 적분 다 한 다음에 마이너스 달아줘도 상관없는 거고요. 문제는 이런 거죠. A에서 B까지 적분하세요는 고민 안 합니다. C를 의미를 따로 뺄 필요가 없지만 넓이를 물어본다 그러면 S1을 구하기 위한 fx와 S2를 구하기 위한 fx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A에서 C까지 A에서 인테그랄 A에서 C까지는 fx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넓이이자 양수값이 나오는데 얘는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fx를 하면 음수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주든지 아니면 플러스를 하고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넓이가 된다. 그러면 이 점, 꺾이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주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디서 fx가 x축을 뚫고 지나가는가를 찾아서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걸 한 줄로 표현하는 것이 저기 밑에 있는 이 식이거나 요 식입니다. 절대값 fx가 어떻게 생겼을까? 자, 그래서 방금 설명의 부분을 결론을 해보면, 그림이 fx가 여기서부터야 이렇게 생겼다.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C를 근을 찾은 다음에 A에서 C까지는 fx를 적분하고 C에서 B까지는 뭐를? 마이너스 fx를 적분하자라는 의미가 넓입니다. 적분만 안다면, 계산할 수만 있다면 뭐 전혀 헷갈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대표용 100번 둘 중에 한 개만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그림이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x로 묶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서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나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 근이 되는,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는 형태가 되고요, 이런 형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형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고 넓이니까 얘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거 기함수네, 홀수 차수만 있네, 하나만 계산을 해서 2배 해줘도 되겠네,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적분값은 0입니다. 여기가 지금 기함수니까 그냥 인테그랄 y에서 마이너스 1에 1 하게 되면 이건 0이에요. 왜? 기함수니까. 면적 물어봤죠? 민기 자네? 그렇다면 요 둘이가 대칭일 것이다. 우린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수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봤더니 얘는 음수 부분이구나.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이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준 x 3승 마이너스 x를 적분을 하고, 0에서 1까지는 위에 있구나. 그렇다면 0에서 1까지는 그냥 fx를 적분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경계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넓이를 만들어낸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라는 형태로.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대표유형. 자, 대표형 봅시다. K가 1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근을 찾아보니까 0이 보이고 1이 보이고 1보다 큰 K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창이 플러스 3차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교점은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K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K가 2면 답이겠죠? 라고 답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 조건이 없다면 마이너스 1도 가능한 상황일 테고요. 자, 일단은 K1이니까 이게 2가 돼야 될 텐데 확인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넓이가 같아지도록. 넓이가 같다라는 것은요, 넓이가 같다. 여러분 적분. 자, 중요합니다. 넓이 같다라는 것은 정적분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를 띠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적분해버리면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되어서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0에서 K까지 fx를 적분하게 되면 0이 될 것이다.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도록 수식을 정리를 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자, y축 넓이. x축만 존재하는 거 아니라 y축 넓이인데 이것도
y로 적분한다라는 게 여러분한테 익숙치 않은 거지 내용 자체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얼마나 그림만 봐도 상큼하고 쉽고 뭐 와닿죠? 자, 그냥 변수를 y로 두면 되는 거죠. x가 뭐냐 그러면요, 가로 길이잖아. y가 c일 때 x 값 얼마예요 하면 이겁니다. 네. c가 조금 더 가면 x 값 얼마예요 하면 이겁니다. 이런 노란색 선들이 아주 미세한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거를 변변 쭉쭉쭉 하나씩 더해가면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x를 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뭐냐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y를 dx 했죠. 이거는 y가 뭐냐 그러면 함수값이죠. 세로선들입니다.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구분구조법 직사각형들을 a에서 b까지 촘촘하게 더하는 게 적분하는 거며 면적을 구하는 거였다면 x를 적분합니다. 변수가 뭘까? y가 증가함에 따라서 dy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y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x 값을 y의 변수로 적분한다. 어려운 개념 아니죠. 왜? 우리는 반대 경우를 보아왔으니까요. y가 뭡니까? fx죠. x로 표현이 된 y를 x 변수로 표현을 하죠. 왜 x 변수인가요? dx는 가로니까요. dy니까. dy는 뭘까? 여기 한 칸에서 요 폭, 이게 d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축을 돌려서 생각하니까 y 변수로 보자, y 변수로 풀자라는 거고. 자, 헷갈리지 않도록요. 여기가 플러스 값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적분하는 건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부분이 있으면 요 부분 면적이 음수가 됩니다. 왜? x 값이 여기가 음수니까요. 그런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음수면 똑같죠? 반대로 마이너스 따라서 적분하세요. 요거. 그 다음에 그래프가 오른쪽 왼쪽을 넘나든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 점을 찾아서 얘는 왼쪽으로 갔네. 얘 부분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서 적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보면 C에서 E까지는 절대값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GY로 변신할 테고, 실수. 여기가 플러스고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요 부분은 왼쪽에 가 있네. 마이너스 GY가 되겠다. 이렇게 나누어서 적분을 한다라는 거. 변수만 바뀔 뿐, 문제 풀다 보면 다 어려운 느낌은 아니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이과에서 포물선 할 때 배울 테니까 패스. 문과는 아니에요. 문과는 뭐 그닥 이렇게 적분할 리는 없으니까. 자, 대표형 보겠습니다. 그러게 이과를 왜 갔을까? 문과 시험 왔어요. 문과 가도 취재가 안 되는 거 맞지만 이과도 안 되잖아. 자, 함수는 아니고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무슨 단어를 썼냐 그러면 곡선이라고 썼습니다. x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고, 이거는 그릴 수 있는데 이거 그리면 어떻게 생겼을까? 위로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9가 되는 이런 형태겠죠. 그러면 xy 자리 바꾸면 x는 마이너스 y 제곱에 더하기 9는 여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가 9가 되고, 그 다음 이거랑 y축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 풀 자신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고요. 그거 아니면 그냥 이거 대칭이네, 절반만 한 다음에 2배 해볼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점이 알고 싶어.
x에 0 대입하니까 y가 뿔마 3입니다. 아, 얘가 3이구나. 그래서 이 넓이를 어떻게 2배 합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3까지 y를 변수로 보고요. 여기에다 x를 적을 텐데 x가 뭐다? 마이너스에 이렇게 적자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뭐다? x죠. 그러면 이제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변수만 바뀌었지. 똑같으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y의 3승 9y 0에서 3 대입하면 27, 9, 27, 18 맞나요? 2 곱하기 18에서 36이다. 진짜? 와. 저기 왜 저 마이너스 y 저 플러스 9 들어가는 거예요? X x를 적분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x를 dy 하세요. x가 여기 있고. 맞나요? 자, 두 번째 거. 루트 x를 왼쪽으로 한 칸 당겼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지날 테고 0 대입하면 0,1을 지나는 이런 무리함수인데 y가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곡선으로 둘러싸인 또는 y축이니까 그 색깔을 잘 칠해봐야 되겠죠.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일반적인 적분은요 x축 방향으로 가게 되는 요 fx를 적분을 해버리면 이거 나옵니다. x축으로의 이런 짝대기들의 넓이가 나오는데 문제는 현재 문과 범위에서 루트에 대한 적분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대로 적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돌려봅시다. 그래서 생각한 게 양변을 제곱하고 1을 넘기니까 이거 대신에 x는 y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겠다. 여기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요쪽으로 짝대기를 그어서 여기는 왼쪽으로 갔네 음수겠구나. 여기는 위쪽으로 갔네 양수겠구나. 여기가 1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얘를 적분하면 음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에 y제곱 마이너스 1을 적분을 하고 얘는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구나. 그냥 1에서 2까지는 y제곱 마이너스 1을 적분을 하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것이 적분에서는 문제를 쉽게 푸는 형태입니다. 자, 두 곡선 사이 넓이는 이것도 x축 y축 마찬가지인데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fx가 gx가 둘 다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얘에 대해서 넓이를 물어보면 우리는 구분구조법 짝대기 노란색 길이 직사각형들을 더해갈 겁니다. 이 높이들은 뭐가 될까? fx에서 gx 뺀 게 이 변들의 길이잖아. 직사각형의 높이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fx에서 gx 뺀 거 적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x축인데요. 여기가 f고 여기가 g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적분하세요. 그러면 이 위치에 상관이 없죠. 왜? 노란색 이거는 뭐가? f에서 g를 빼면 항상 양수니까 양의 높이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f랑 g 위치가 상관없이 위에 있는 데서 밑에 있는 걸 빼가지고 적분을 해버리면 a에서 b까지 적분하게 되면 항상 넓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평행이동인 이야기고요. 그런데 꼬여있는 형태는 어떻게 될까? fx, gx에서 적분값을 물어보면 우린 고민 안합니다. a에서 b까지 적분해버리면 망구땡인데요.
면적을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서 이걸 구해야 됩니다. C를. fx와 gx의 교점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fx가 위에 있구나. 그래서 인테그랄 넓이는 어떻게 보느냐면 인테그랄 a에서 c까지는 f가 위에 있네. fx 빼기 gx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는 g가 위에 있네. 양수화 시켜서 둘 다 dx로 적분한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절대값으로 표현하죠. 한 줄로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계산은 이렇게 가야 되죠. 이건 개념적인 표현이고요. 절대값 달고 계산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디가 위에 있지 어디가 밑에 있지 찾아서 나눠서 적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할 수 있다면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니까 같은 방법으로 y를 변수로 보는 부분도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뭐 그대로 똑같고 대표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표용 4개 2,000원. 자, 다음 곡선 또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축 이야기는 없죠. 그 곡선 다 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보면 곡선을 뭐 계략적으로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계략적으로 그려봐서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렇다면 교점 찾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런 말이 없거든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가 이쪽으로 다 넘겨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0이다. 교점이 0이랑 4구나. 그래서 여기에 좌표는 0이고 여기 좌표는 4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곡선이 위에 있는 그림이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넓이는 어떻게?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곡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고요. 직선 마이너스 x 이것을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경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한테 교점 찾아서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하면 될까, 그 다음 뭐가 위에 있지 라고 물어보는 형태다라는 거죠. 2번 마찬가지 교점 찾고요, 뭐가 위에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가 위에 있겠네. 얘 빼기 얘, 그 다음에 근 나란히 두어서 교점을 결정하고, 이게 그냥 넓이에 대한 일반형입니다. 아이고 쉽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y제곱, 그 y축으로 돌려서 푸는 형태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벡터에서 자주 나오게 될 포물선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곱 돌려서 yx에 대해서 돌려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x는 x제곱은 y, 함수는 아니지만 역함수처럼 x의 자리 바꿔서 생각을 해서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든가, 그리기가 좀 애매하다면 아니면 대입법으로 점 몇 개 찍어 보던가. 그래서 y제곱이 x라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게 되었다. y는 x제곱의 그림을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4로 끊어서 적분하라 그럽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는 루트 안 배웠으니까 이거를 바꿔서 y는 루트 x에서 바로 적분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냥 y 변수로 생각을 해보자. 이쪽으로 적분을 하는 것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잘 보시면 이 값에서 포물선을 뺀 겁니다. 2차 함수를 뺀 거예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거다. 또는 이 지금 내가 끈 이 색칠된 부분이, 여러분이 실전에서 풀 때 색칠한 부분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가를 보면 x4와
x는 4라는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x가 뭡니까? x는 y 제곱이죠. 이 둘 사이에 있는 건데 얘가 크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4에서 y 제곱을 뺀 그 부분의 적분이구나. 그래서 식을 보면 4에서 x인 y 제곱을 빼서 적분을 하세요. 0에서 2까지 적분한 다음에 2배 줘도 되고요. 그냥 따로 해도 답은 똑같겠죠.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고. 근데 저기 y는 y 제곱은 x에서 아. 4를 빼면은 넓이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4에서 4가 지금 x 4가 기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4 빼기 y 제곱 이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하면 반대로 하면 음수가 나오겠지. 그럼 거기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아요 답이. 인테그랄 4랑 인테그랄 y 제곱 이렇게 보면 이 둘이가 자리 바뀌면 전체가 마이너스 되겠죠. 4가 왜 높아? 왜냐면 그려보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보면 인테그랄 요거 넓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0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x라는 함수에서 인테그랄 x라는 함수를 빼는 형태가 돼요. 이 둘 중에 뭐가 큰가? 그림 중에서 얘가 클까 얘가 클까 x 값으로 보면 직선이 크겠지. 직선을 식으로 표현하니까 뭐가 되느냐니까 4가 되고, 두 번째 x를 식으로 표현하니까 y 제곱이 되고, y 제곱이 왜 더 작나요? 범위가 y 근데 범위가 저 x는 4. y가 0에서 2까지니까. 헷갈리는 부분 있나? 돌려서 하든가. XY를 통째로 전부 다 바꿔버려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문제를 전부 다 X제곱은 Y와 Y는 4랑 이거 면적 구하세요. Y는 X제곱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Y는 4는 이렇게 생겼잖아. 얘 면적 구하라 하죠. 그럼 요것도 하나의 함수니까 우리 인테그랄 어떻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4에서 x제곱을 뺀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4에서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빼서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부분 면적을 구하겠다니까. 맞죠? 이거 답 구해도 똑같으니까요. y가 헷갈리면 전부 다 문자 바꿔서 생각하세요. x, y를. 자, 대표형 105 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도형을 뭐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리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정확하게 모를 테고. 일단 직선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1,1에서의 접선 찾아볼까요? f'x는 미분하니까 3x제곱에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다 1 대입했더니 2가 되고요.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그래서 접선은 y는 2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2x의 마이너스 1이구나. 접선이랑 예를 들면 지금 3차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접점이면 이렇게 되는 이거 물어보는 거고, 여기가 접점이면 이렇게 되어서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반대편 교점이 필요한 거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하는 부분, 접선이라는 것이 접선이니까 1에서는 x 3승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2x 마이너스 1이다. 이 근이요 1에서 중근을 가지겠죠. 1이 접점이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보면 x 3승에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2가 된다. 조립제법 해볼까요?
1, 0, 마이너스 3에 2, 1, 1, 1, 1,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에 0. 그 다음에 1, 1, 1, 2, 2, 0. 1은 중근 가지고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훨씬 왼쪽에 존재하네요. 그렇다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 3차니까 좀 꼬부라진 거는 대충 감이 오는데 접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1 기준으로 접선을 그었을 때 새로운 교점은 훨씬 왼쪽인 마이너스에 생긴다는 거 보면 그림은 아마도 이런 형태겠죠. 여기가 x는 1이 되고 새로운 교점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접선이 아래에 있는 거다라고 그림으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네요. 넓이 물어봅니다. 경계는 찾았죠? 마이너스 1까지. 그렇다면 넓이는 어떻게? 3차식에서 빼기 접선을 적분하면 되잖아.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맞나요? 자, 다시 한번 fx가 있는데 접선을 gx라고 하면 1에서 접했죠. 그러면 fx-gx는 1에서 중근까지겠죠. 접했으니까. 맞나요? 그것도 반드시 나중에 근 찾을 때 그 중간인데 저거랑 저거랑 왜 같아요? 같은 점을 찾고 싶은데 fx 빼기 gx 또는 fx는 gx 하게 되면 이걸 넘기면 fx 빼기 gx잖아. 이게 여기에서 0이 되긴데 근데 fx에서 gx를 빼면 큰 데서 작은 거 빼니까 양수 0 됐다가 또 양수 접하죠. 고로 접점에서는요 항상 중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넘겨서 표현해 보면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겠다? x-1 제곱에 x 더하기 2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나올 때마다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접점이네, 중근이겠네, 이렇게 여러분 기억 속에 딱 들어있어야지만 계산이 좀 수월하게 됩니다. 자, 대표형 이렇게 됐고요. 자, 106번 봅시다. 실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인데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계산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담아 대충 감이 오죠. 2 빼기 세제곱근 4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개념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숫자 바뀔 때마다 뭐 외울 건 아니고요. 답이 확 변합니다. 그림부터 책에 그림이 이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실전이라 그러면 아마도 2차 함수를 그려볼 테고요. 0하고 2가 되는 이런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넓이를 y는 mx가 2등분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가는 이 둘의 넓이가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0에서 2까지 적분 흰색 부분 넓이는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는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를 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해요. 책에 산수 해봅시다. S 3분의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적분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뭔가요? 이 점이 문제가 되죠. x 좌표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 식은 괜찮은데 그래서 별까지 우리가 이게 전체가 3분의 8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어주면 되겠다? 3분의 4가 되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감이 와요.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별까지 곡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에서 직선 y는 mx를 뺀 이 부분을 적분을 해서 얼마가 나와주면 3분의 4가 나와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문제라는 거죠. 경계를 어떻게 찾을 건가? 그래서 경계를 찾아봅시다.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랑 mx랑 같으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래 넘기나 저래 넘기나 여기로 다 넘겨볼까요? 요것만 넘기고 요쪽으로 넘기겠습니다. x제곱은 2-m의 x입니다. x는 0일 때도 만나고요. 어디에서 만나겠다? 0 하나 약분하면 2-m에서도 만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0에서 교점 2-m의 교점.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변하겠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2-m까지 마이너스 x 3승 2-m의 x 이거 적분하게 되면 3분의 4가 되는 이서 아니에요? 이거를 적분해서 대소를 결정을 해라 라는 거죠. 이 식이 좀 지저분한 거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3승 2-m 2분의 x의 제곱에다가 0이고 2-m이 들어가는 거죠. 그나마 0이 땡큐 없어지고요. 2-m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2-m의 3승 여기 제곱인데 오 여기 하나 다행입니다. 2분의 1의 2-m의 3승이죠. 2분의 1 빼기 3분의 1 6분의 1이겠네요. 6분의 1의 2-m의 3승 이게 뭐가 되도록 3분의 4가 되도록 자, 약분하니까 2가 되고 2가 붕 올라가니까 2-m의 3승이 8 8? 왜 숫자가 깔끔하지? 쌤.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4, 네, 4, 4, 4. 적분 봅시다. 3분의 1 지금 저기서 저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줄. 아닌가? 뺀식 이건데 네, 그런 까지. 뺐고 적분 2-m 내려왔고요. 2분의 1의 제곱이고 2-m 2분의 3분의 6분의 1 2-m의 3승 6분의 1에 2-3 나눕니다. 저 4 아닙니까 4. 2분의 1 빼기 3분의 1 2-m 아 3승만 3승이 4입니까? 아 3분의 4가 아니라 아닌데 맞는데 3분의 8 4 아니에요 3승. S분의 3분의 4가 돼. 아 실수 이 전체가 3분의 4네요. 여기를 잘못 적었네. 그래서 여기가 절반이 3분의 2가 돼야 되겠습니다. 책에 있는 S1을 잠시 잘못 봐서 그래서 여기도 지울게요. 3분의 4가 어디 나와있어요? 이거 적분하면 요거를 적분하면 자 그럼 여기서 별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2가 돼야 되고 3분의 2가 돼야 되고 3분의 2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약분하고 2가 남고 넘어가게 되면 얘가 4가 돼야 되네요. 그럼 저게 반이에요. 넓이가 반이 되도록 만드세요. 2등분이 되도록 기울기를 만드세요. 예. 그래서 넓이 넘어가니까 4 2-m은 세제곱근 4 그래서 m은 2 세제곱근 4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이게 의외로 또 학교 시험에는 시중 교재는 다 있습니다.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대표 유형 이런 데 대문짝만하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유제나 세인이나 알펜 풀면서 좀 익숙해지도록 하고 자 여러분 적분을 먹여 살릴 제일 중요한 공식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방금 앞에서 3분의 4인지 3분의 2인지 3분의 8인지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저번에 로피탈 이야기 했죠. 쓰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예. 안 써도 답은 나와요. 로피탈 쓰면 식이 확 줄겠죠. 네. 그만큼 어쩌면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더 합법적으로 이걸 바로 써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계산을 줄여주는 공식이 이 공식이고 문과나 이과를 그러니까 다 합쳐도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여러분이 적분 범위에서 시험을 치게 된다면 이 공식을 적어도 두세 문제에서는 적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와 새롭고 뭐 어렵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 중3 때 근해 공식 보는 느낌으로 이걸 쳐다봐 주세요. 자, 무슨 의미인가? 2차 함수 적분은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적분 좀 문제 풀고 나면 3차도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적 3차는 아닙니다. 접선에 대해서만 존재하는데, 자, 2차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 중3 때 보면요, y는 ax 제곱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y는 a의 x-b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하죠. a가 같으면 생긴 형태는 같은 거잖아요. 맞죠? 생긴 형태가 같은데 이 간격이 만약에 같다면 무슨 말이냐 하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고 y는 ax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p가 있다. 상수가 달라요. 뒤에 꼬다리가 다른데 얘 둘이가 어떻다? 이상 계수가 같으면 생긴 모습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그리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를 그리니까 이 숫자는 다르지만 근의 길이가 똑같다면 이 부분 생긴 거 같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고참 계수가 결정이 되었을 때 얘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느냐 가지고 면적은 어느 정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장하다가 왜 그런가 이런 이유다. 다시 수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2차 함수에서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a의 x-알파, a의 x-베타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전개를 해보면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a의 알파 베타다 라고 합니다. a는 똑같으니까 앞으로 묶여내버리고 인테그랄 한번 해봅시다. 알파에서 베타까지 a를 이건 면적 구할 겁니다. 면적. 그러면 a로 묶어내고요. a는 양수죠. 그 다음에 여기 적분합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얘를 적분할 건데 우리 그림으로 볼까요? 이거 적분하면 뭐 나올 것 같아? 음수 나오겠죠. 네. 우리는 면적이 궁금하다 그러면 면적은 앞에 마이너스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일단은 적분하고 가겠습니다. 적분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적분해 보겠다. 는 a에 3분의 1의 x의 3승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의 2분의 x의 제곱 알파 베타의 x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a에 자 3분의 1에서 베타 다 더하고 알파 다 더한 걸 빼는 게 아니라 베타 3승 빼기 알파의 3승 빼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에서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이렇게 해도 적분 상관없죠. 한 개씩 한 개씩. 자리가 부족해. 295페이지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에서 네 번째 줄까지 적었습니다. 이제 두 줄만 더 적으면 되는데 네. 자리가 애매하네요. 여기 있는 책에 있는 표현을 좀 가름할게요. 뭐 여기다 굳이 어거지로 적을 만한 식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3차식으로 정말 깔끔하게 딱 됩니다. 6분의.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해보니까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더라. 자, 그런데 이 그림은 a가 양수죠. 맞나요? 맞습니까? 자, 생각해봅시다. 이 그림은 a가 양수고 적분하게 되면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양수고요. 3승 해도 양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니까 적분값 자체는 이렇게 나올 테고 A는 양수고. 넓이를 물어보면 전체 절대값을 하면 되고 적분값 물어보면 마이너스 달아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적분값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냥 적분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합시다. 넓이는 어떻게?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에라 계산하고 나서 전부 다 절대값 달아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서 베타를 큰 거로 선택을 하면 얘가 양수일 텐데 그럼 A만 절대값 씌워줘도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공식이 뭐가 나왔냐 그러면 2차 함수에서는 적분이 6분의 절대값의 제곱에다가 2근의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전명은 나도 해롱, 여러분도 해롱, 정신 차리고 295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최고차항이 개수가 여기서 뭐가 되느냐?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러면 이거 적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넓이, 요 부분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S는, 자, 까먹지 마세요. 6분의, 이거 절대값 하니까 뭡니까? 1이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0에서 2니까 2죠. 2의 3승 6분의 8 3분의 4다. 이 넓이는 뭐가 되겠다? 4분의 4다라고 바로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적분을 안 해도 2차 함수는 무조건 넓이를 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X축과 만날 때만 되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맞는 이야기인데 그림을 보시면 fx는 2차 함수고요. y는 mx 직선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2차 함수겠죠. 맞나요? 얘 넓이가 얘 넓이하고 같은 거잖아. fx 빼기 gx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 넓이는 얘하고 같죠. 얘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최고창 a가 필요하고 이 둘을 나란히 두었을 때 두근 알파 베타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직선이 가로질러서 생기는 이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6분의 두 교점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 최고참 절대값의 A다. 이렇게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2차 함수, 여기는 2차 함수. 이거 뺀다고 1차 안 나옵니다.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2차 함수예요. 1번식에서 여기가 큰 위에 있으니까요.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또 다른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할래? 여기에서 이거를 뺀 식에다가 6분의 2근의 차이의 3승이다 라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안 와닿죠?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개념 체크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식이 다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이 세 개는 그냥 바로 예제 삼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차 식에서 면적 구해야 되는구나. 2차에서 면적 구해야 되는구나. y 0이네요. x축이네요. 그 다음 플러스니까 1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겼고 맞나요? 교점을 인수분해에서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1이랑 3입니다. 그래서 넓이는 6분의 최고점 개수가 1이네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의 3승이다. 이렇게 2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이런 형태로 생겼을 것 같아요. 이건 물어보네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나란히 두자라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9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다. 4랑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는 4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랑 2 아니에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4 이렇지 않을까? 네. 그럼 간격이 6이죠.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되겠다?
6분의 최고창은 여기서 넘겨도 최고창이 뭐가 되더라? 1이 되더라. 그 다음에 6의 3승이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2차인데 조심할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점 찾아보았더니 요건 여기로 갈게요. 둘을 나란히 두고 교점 찾았더니 1하고 4가 되었다. 아,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3가 보다. 최고창 개수는 한 식에서 얘에서 여기다가 이걸 빼면 최고창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최고창은 2가 되겠죠. 절대값은 결국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넓이는 6분의 2가 되고, 두 근을 찾아보니까 1, 4, 3이네요. 3에 3. 이런 형태로 면적을 2차 함수는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해야만 합니다. 자, 역함수는 문과에서는 역함수를 진짜로 적분할 리는 없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데려와서 응용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질문이 fx만 딸랑 주어놓고 나서 2차 함수 주어놓고 나서 얘랑 역함수 사이의 면적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역함수를 구해서 적분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y는 x로 딱 잘라보니까, 아, 얘가 위아래로 똑같죠? 한 개만 구하면 됩니다. 그 한 개의 선택이 fx,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형태인 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랑 y는 x랑 fx 차이에서 우리는 이 적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넓이를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얘가 위에 있네요. x에서 얘가 아래에 있네요. fx를 뺀 거를 적분을 하면 절반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전체를 2배 해준다면 우리는 역함수의 넓이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건 아니고요.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107. 자, 이건 책의 그림도 좀 필요한데. 자, fx에서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요. 3차 함수를, 여러분은 역함수를 적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fx는 어떻게든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에서 왜 하필 0하고 1일까? gx에서 왜 하필 3하고 6일까? 힌트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f0은 얼마? f1은 6이다. 그러면 fx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0,3이랑 1,6을 지나는 거잖아. 맞죠? 그렇다면 fx가 뭐 곡선이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0에서 1까지 fx 적분하세요는 여기 문제에서 보이는 이 부분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gx니까 요거를 그대로 반대로 y는 x 대칭시키면 이게 gx죠. gx인데 유심히 보시면 x 기준이거든요. 적분은 무조건 x축으로의 면적이잖아. 위쪽 면적 그런 거 없습니다. 적분은 무조건 아래쪽이에요. gx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의 아래쪽 면적이니까 이거는 뭐를? 요거를 계산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x 변수는 건 유심히 보시고. 그런데 막상 그려보니까 태훈이 정신 차리고 그려보니까 이 주황색이 여기에 쏙 들어가는 형태잖아. 역함수니까 이 둘은 대칭 형태니까요. 그래서 답이 직사각형이 됩니다. 1이랑 6으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이 되어서 답은 6이 된다. 그래서 역함수는 적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직사각형이에요. 쉬운데 좌표 찾는 거랑 이거는 쏙 집어넣는 거구나. 99%쏙 집어넣을 겁니다. 아니면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역함수 문제에서 여기 빼고 뭐 이런 거 빼고 하는 형태가 나오든지 요거를 빼는 형태가 나오든지 뭐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이 대표 유형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대부분 쏙 집어넣어서 직사각형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테그랄을 실제로 하는 문제는 드물다. 역함수에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설명 2개 대표 유형 하나 둘 셋. 자, 미분에서 배웠었던 거 뭘까요? 위치 x t에 따른 위치가 주어질 때 얘를 미분하니까 vt가 되고 속도가 되고 얘를 미분하니까 at 가속도가 되고 뭐 이런 거 봤었죠. 그러면 적분은 미분의 반대 연산이라 그랬는데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겠죠. 적분하면 또 C가 생기죠. 초기 위치 이런 개념도 좀 적용을 시켜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A에서 T까지 적분을 하면 어느 일정한 거리가 나오는데 어디에서부터 거리냐라는 이 초기 값이 좀 필요합니다. 적분에서는. 자, 좀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이라고 치고 얘를 0이라고 한다 그러면 0에서 t에다가 0 대입해 버리면 얘는 0일 거 아니야. 맞죠? 0에서 0까지 적분하게 되면 그러면 위치가 원점이라는 장담은 없는 거잖아. 나는 5의 점에 수직선에서 5에 서 있는데 5에서 시간이 안 지났어요. 아직 0이에요. 그럼 얘가 0 되니까 나는 5에 서 있는 걸 텐데. 그래서 초기 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럼 얘가 뭘까라는 거죠. 얘는 초기 위치에 상관없이 변화된 부분만은 적분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수직선에서 볼 때 여기가 원점이든 말든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적분을 하게 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죠. 변화량. 태훈이 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 XT가 되겠죠. 이것은 움직인 거리, 변화량입니다. 여기는 초기 위치고요. 여기는 나중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궁금하면 초기 위치에서 얼마나 변했나 변화량은 적분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자, 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 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개념. 속도랑 속력 차이하고 비슷하게 움직인 거리는요. 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선에서 움직입니다. 여기 책에 있겠지만 여기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출발합니다. 앞으로 가요. 그럼 이거는 V도 양수고 거리도 양수죠. 맞습니까? 얘가 만약에 붕 돌아서 여기 왔어. 이거 적분하면 뭐 나올까? 위치로 보면 0이 나오겠죠. 여기 원점 할게요. 그런데 얘가 다시 이렇게 가게 되면 적분하게 되면 플러스 예를 들어서 플러스 5 여기에서 마이너스 5 플러스 3 적분하면 얼마 나올까? 3밖에 안 나오죠. 왜? 얘는 위치가 3이니까 적분하면 위치 나옵니다. 너는 3의 위치에 있구나. 얼마나 둘러서? 그건 모르겠어. 근데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둘을 전부 다 절대값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의 식은 V가 양수인데요. 이 부분의 식은 V가 음수죠. 그래서 적분하니까 음수가 나왔잖아. 그래서 뒤집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들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다? 양수화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V가 어떤 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절대값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속력 위치 위치죠. 위치 자, 요 그림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5랑 앞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5 뒤로 갔다 3에 갔어. 위치는 3이죠. 적분하면 5 빼기 5 플러스 5 빼기 5 더하기 3. 거리는 어떻게 하겠다? V에다 절대값 씌웠으면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3 이렇게 차이점. 거리와 위치.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 거리는 절대값 속도.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뀐답니다. 전진하던 친구가 후진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어디서 바뀔까? V가 0일 때겠죠. 앞으로 나가는 값이 0이 될 때, 속도가 0이 되면. 그래서 이 V가 0이 되면 T로 묶어보니까 0이랑 3이잖아. 0은 시작 안 한 거죠. 아직 출발 안 했잖아. 질문이. 그래서 원점을 출발한 후에 처음으로 오면 아마도 T가 3일 때인 것 같아요. 위치 물어봤네. 원점 출발한 데 했으니까 아까 x0는 0이고, 아 그렇다면 위치는 어떻게? 0 초기 위치 원점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VT를 해주면 뭐를 알 수 있겠다? 위치를 알 수 있겠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P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원점 왔대요. 위치가 어디다? 0. 0이다. 위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 0에서 t까지 vt를 해서 얘가 0이 되어준다니. 얘는 원점 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네. 그냥 적분은 위치니까요. 네.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이거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절대값 vt를 하자. 그럼 얘를 쪼개보면 절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음수, 어느 부분은 양수 이렇게 나오겠죠. 산수는 생략을 합시다. 대표형 2개. 와가 아니라, 어우. 자, 다시 봅시다. 지상 10m 높이에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점 출발은 아닌 것 같아요. 10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가 10의 높이에서 위로 똑바로 쏘아 올렸으니까 이렇게 붕 해가지고 이렇게 툭 떨어질 텐데, 요로 옆으로 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위로 가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VT가 이런 형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물체를 쏘아 올린 후 2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위치죠. 높이는 위치입니다. 위치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XT는 시작점이 뭔가 원점 아니죠. 10이 있어야 되고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2초까지 V 여기 있습니다. T. 50 마이너스의 10t다. 이런 형태로 하면 위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작심이야.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최고점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V가 양수다가 0되고 바뀌죠. 마이너스로. 예. V가 언제 0될까 찾아보니까 T가 5일 5일 때네요. 그러면 때 T가 5일 때입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또 물어봤네요. 그렇다면 0에서 5까지 10 더해줘야 되겠죠? VT다. 초기 위치니까요. 7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이게 최고점이 온 거 알았으니까 여기서 5까지 5초 걸렸잖아. 2까지 2까지는 여기 내려오겠죠. 네. 그러면
움직인 거리니까 촉이 이건 필요 없고요. 0에서 5까지는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VT 하면 얘는 양수 나오죠. 예. 그런데 5에서 7까지 VT 하면 음수 나오겠죠. 예. 그럼 여기 절대가 해도 되고요. 밖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주면 여기도 양수, 마이너스 포함해서 여기도 양수, 그러면 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보면 쉽죠. 뭐 뒤에 돌아서 자고 있는 거. 그래프에서 조심할 것은 Y축의 기호인데 여기는 속도입니다. 속도 적분하면 뭐 나오더라? 가속분.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죠. 위치가 나오죠. 그 생각하면서 가봅시다. T4에서 위치입니다. 4에서 위치죠. 적분했더니 음수값이야. 무슨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후진이죠. V가 음수잖아. 마이너스 속도를 유지했으니까 이 면적만큼 뒤로 간 거겠죠. 그 다음 V가 0이 되었어.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가 전진한 거죠. 그럼 넓이가 적분한 건 넓이라 그랬으니까 요 넓이에 보니까 2가 되네요. 후진 2만큼, 전진 넓이 구하니까 2분의 1만큼. 위치는 어디가 되겠다?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거리를 물어봤네요. 절대치로 바꾸어서 2 2분의 5 쉽네요. That is 적분입니다. 와. 하나만 말로 떼어 갑시다. 뭐를 요새? 요거 하나 볼게요. 원점 출발해서 V라고 했습니다. 속도예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전진 신나게 제일 빨리 전진 2로 막 달리고 있는데 속도가 점점 줄고 그래도 앞으로 전진 후진해요. 그 다음 여기서 후진 제일 뒤로 후진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어. 그러면 요만큼은 전진한 거리 후진한 거리 다시 비교하면 해볼까요? 3, 2 여기는 2, 얘가 더 크네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얘는 원점보다는 좀 더 앞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플러스로 좀 많이 갔으니까. 근데 다시 어떻게?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있어요. 이 또 전진하죠. 네. 그럼 이거 그림으로 수직선 표현하면 앞으로 열심히 갔다가 뒤로 돌아오는데 원점까지는 안 왔어. 돌아온 만큼 다시 간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네요. 절대가. 거리는 여기 더하기 여기 양수화 시켜서 맞습니까? 네. 위치는 어떻게? 요 둘은 상세하고 얘 면적만 또 구해주면 되는 거. 이거를 대표용을 다 풀어봐야 될 텐데 대표란다. 연습 문제를. RPM 83까지 유형 걸로 아닌데 유형 11까지요? 예? 이거 20일까지 했는데요. 11까지 20일까지입니다. 유형이 12개네. 용을 훅 내리네. 유형별 2개씩 할까? 예. 네. 그러자. 감사합니다. 오늘 5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확통 통계적 추정 마무리 설명을 해야 되고 금요일 날부터는 여러분들의 채점 그거보다 내가 먼저 좀 풀이를 할게. 미룬 이유가 중도 때문에 그랬는데 이 미분 후반부 파트가 여러분한테 맡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적분도 마찬가지야. 실제로는 RPM 대표형을 내가 한 개씩 풀어주고 남은 3개가 숙제가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갖고 네. 기립다 설명만 한 거고 여러분이 솔직히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도는 끝났으니까 열심히 내가 대표형 위주로 우선 설명하고 설명 나간 만큼 따로 추가로 숙제를 주는 걸로. 예. 일단 그래도 배운 거 까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RPM 그 유형 2개씩은 개념점 찾아서
네. 숙제를 해오시고 네. 내일은 확통 들고 오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어머니 오늘은 11시 마친다고. 동서가 생각나네. 아 힘들어.